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시TV 송치영입니다. 자, 2월 19일날 더블 백호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늦은 시간 반박이 아니고요, 알아서 했는데 왜 하냐, 내가 시킨 것만 해라 라고 현장에서 트러블 생기는 거를 많이 목격하셨다는 얘기인지 본인이 겪으셨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네요, 이렇게 현장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댓글 영답이라는 코너로 답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3명의 중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요, 저희 토공기계 사회자 협동조합 김지철 이사장님, 믿음중기 사장님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형님이 일을 나갔어, 그래갖고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만약에 시켰어, 근데 형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티격태격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해줘야지, 해달라는 대로. 그치?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근데 내가 맞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뭐를?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근데도 어쨌거나 우리는 가서 일을 하는 입장이잖아. 해달라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알아서 하다가 뭐가 잘못되지? 그럼 다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일 잘못됐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어쨌든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그 말씀이신 거네? 그럼. 오케이. 내 말대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 하냐? 나? 이제 방송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아, 지금 단물 빨아먹고 지금 끊겠다는 거야? 아유, 나 진짜. 아니, 또 그렇게까지. 이제 수신 거부해버렸다, 나 진짜.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또, 일하는 방식이 형이 맞아. 근데 현장에서 자기가 맞대, 내가 시킨 것만 하래.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해놓고 자꾸 나를 태클을 걸어. 그럼 형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화가 나도? 그지. 그러니까 그지? 일단 시키면 무조건 한다 그거 아니야. 무조건 시키면 그지. 하고. 왜냐면 현장에서 장비 부른 사람이 지 입맛에 맞게끔 시킨다는데, 너 봐봐, 네가 식당에 가서 네가 음식을 시켰어. 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네. 자기네는 참치찌개가 맛있다고 계속 참치찌개를 주면 기분이 좋겠어, 싫겠어? 그렇죠, 싫죠. 적절한 비유신데. 적절한 비유예요. 네.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네네. 그러네요. 자꾸 참치찌개가 맛있다고 참치찌개 먹으라는 거야. 그러네요. 아니, 맛있다고 하니까는 그럼 뭐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 근데 맛없으면 나는 김치찌개 먹겠다. 네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되지. 그럼 선 실천 후 제한이네. 그치. 그 방송에서요, 어떤 사람이 뭐 경력이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현장 나가서 현장 반장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대요. 만약 생기면 굴삭기 기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시킨 거 하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되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거는 그러게, 그거를 싸우자면은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지. 자기의 고집만 부리면 서로 더 힘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됐든 안 되는 이유를 자기가 정확하게 보여주든가 뭐 방법을 찾아야지. 현장이 잘하는 반장이고 현장이 잘 돌아가고 소장이 유능하게,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가도 융화가 되면서 이렇게 했던 현장이냐, 아니면 가기만 하면 뭐 자기네들이 머리를 몰라서 거꾸로 잘 못 시켜서 진짜 우리가 베스트 기사를 1명, 2명을 투입을 했는데도 우리가 보편 확률적으로 80% 90점짜리 기사들을, 그 이상의 랭킹에 있는 기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너무너무 못 시킨다, 무리한다, 장비가 상하도록 시키고 뭐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장 책임자분이 능력이 있다면 장비가 따라가야 하고, 현장 책임자분이 능력이 없으면
장비가 리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 책임자 분이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자신의 말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결국 굴삭기 기사는 현장 책임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굴삭기는 결국 서비스직이기에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고 불통이 지속되면 결국은 본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 궁금한 게 많아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송 기사가 A급이야. 네. 근데 좀 모자라.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 사실은. 근데 기사들만 몰라. 그치. 근데 나는 내 성격이 알려주잖아. 야 너는 A급이 더 되려면 우리 여기 믿음중의 사장님도 야 너 아직 A급 기사인데 너 아직 부족하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기사들은 있어. 그럼 그런 기사들은 회사 그만두지. 근데 우리가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아. 정말 자기가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한다든지 융통성이 있는 기사를 우리가 말하는 초 에이스 A급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 초 A급. 초 A급. 급수가 많네요. A급, A급, B급, C급에서 초 A급까지 나오면 표현을 하자면 성격과 사람들을 아우를 현장도 아우를 수 있는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현장 뭐 소장이나 누구보다 더 일머리를 그 다음 일정 공정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 소장님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관을 어디 미리 배열해 놓으면 거꾸로 이쪽에 놓으면 다음 공정에서 우리가 흙을 퍼다가 이쪽에 쌓아야 되는데 내가 장비 작업을 하면 거기다 자꾸 뭐 관을 자재를 누라 그래. 그럼 누르면 나는데 왜 현장에서도 누르는데 왜 안 넣고 말이 맞냐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경우에도 우리도 종종 뭐 내가 100%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분명히 여기다 놓으면 이걸 또 치워야 되는 자재인데 여기다 내려놓네. 여기다 놓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서 좀 놔야 다음 공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말 맞네. 그냥 여기다 놔. 그럼 뒤죽박죽이 현장이 처음부터 되는 거지. 그럼 시키는 대로 또 가서 또 잘못된 거 또 거꾸로 해놔. 그럼 이제 수습이 안 될 정도로도 돌아가면 쫓겨나는 거야. 아무리 일을 잘해도. 현장에서 제가 일을 개판으로 해놔서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현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거꾸로 나는 잘한다고 본인은 레바를 움직이면 장비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보통 포크레인 자격증 따면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우리는 그러지만 자기들은 그 자격증을 따고 레바 움직일 줄 알면 한 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잖아. 이제 기본적인.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그럼 그 기사들이 1년이 됐을 때 자기는 잘 한다고 이제 올라타서 레바를 만지면 잘 한다고 하잖아. 그 기사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어리고 근데 그게 몇 년이 되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돼도 힘들어. 나는 아직까지 현장 나가면 아직도 두려워. 현장에 가면은 지금도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뭐가 신뢰되거나 현장에 미스되지 않고 잘 진행을 갈 수 있을까 나는 현장에 가면 지금도 걱정을 하고 가서 하면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지. 그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장의 책임자와 굴삭기 기사의 능력 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공정을 알고 일머리 순서를 안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현장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셨죠. 김지철 이사장님과 믿음중기 사장님은 공통적으로 굴삭기 기사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얼만큼 현장과 소통을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등급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굴삭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여 A급 기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5년이 넘어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야 한다. 이 말씀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5년 이상 해서 나는 베스트라고 그러지만 그게 베스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인 거고 문제도 있는 본인이 거고. 자각을 좀 해야 되는 거네. 현장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럼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하는데 어떤 현장 가면 일이 꼬여.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매일 꼬여. 걔는 B급, 그 사람은 B급 기사인데 가끔 꼬일 때가 있다고. 그거는 정말 그 사람 성격에도 문제 있겠지만 내가 진짜 꼬이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꾸 꼬이게 하는지 그걸 빨리 그 해결점을 못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B급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경력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경력은 당연히 쌓아 올려야 돼. 네. 다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네. 이게 뭐 20년 되건 30년 돼도 우리가 뒤에서 다 욕해. 그렇지, 욕 먹지.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초보 기사들이 장비를 배우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야, 시간 지나면 다 돼. 야 시간 지나면 다 돼. 야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 지났는데 어느 날 가랬더니 야 너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게 말의 표현인데 네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의 표현 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굳이 시간이 되면 돼. 그건 맞는 얘기잖아. 네.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잖아. 네. 시간이 돼야 되고 네. 내가 말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배움의 자세가 2차적인 부분이야. 네. 시간 되는 거는 1차적인 거. 네. 지속돼야 되니까. 그치. 그게 2차적인 거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배움의 자세. 그게 2차적이 돼야 되는 거지. 기준이 있을 텐데 본인은 기사가 돼서 네, 예. 고맙습니다. 뭐 캔을 어디에 석산에 가서 뭐 아니면 도로공사에 가서 네. 뭐 한 3년을 했어. 그럼 네. 똑같은 일 3년 동안 그렇죠. 노래치고 파고 노래치고 마구 그렇죠. 파고 상차하고 또 노래치고 그렇죠, 브레이크 그렇죠. 때리고 상차하고 그 똑같은 반복적인 거를 2년 3년 네. 그럼 이분은 그 현장에선 베스트야. 거기서 3년을 네. 하면 네. 계속해서 딱 쫓겨나지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해. 그렇지만 그분이 현장에 나와서 뻘 작업을 하러 들어갔어. 네, 네. 뻘 네. 작업을 하러 들어가거나 뭐 철판을 깔고 네. 아주 진뻘 작업을 들어가고 겉면 정리를 아예 뭐 발파석 피복석 쌓는 작업을 들어갔어. 그럼 그분은 거기서 못해. 왜냐면 근데 나는 패스트야. 나는 여기서 월급 뭐 최고 레벨로 받았어. 그렇지만 이 다른 거를 또 들어가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거꾸로 이 완전 초보자 아니냐고. 네네. 근데 그런 경우들도 아주 다반수가 많아. 거의. 근데 본인이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럴 때는 나는 이런 일을 안 해봤다. 네. 그래야 되는데 또 본인의 주장만 이거고 나는 월급이 최고 레벨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분이 가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이 내가 채용한 기사가 네네. 가면 객관식이면 1, 2, 3, 4 딱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다 주관식이지 않을까. 진짜 막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기준에 직업은- 따라 바뀌고. 자,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은 우리가 로봇처럼 반복된 기술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 네. 서비스업이야. 이게 돼버린 거야. 네. 근데 그 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은 왜 우리가 서비스에 기술직이야? 이제는 기술직 플러스 서비스직 두 가지가 들어가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초 A급 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니에요. 너무 네. 진지해요? 좋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네. 우리 실장님 나중에 한번 찍어드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믿음준기 사장님과 김지철 이사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신다 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렛츠고! 우리 믿음진기 사무실은 여가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 그죠? 시외와 시내. 시내 이 좋은 풍경과 그냥 거기를 여기 너무 좋죠? 많이 끼치죠 항상 옆에 상인들한테. 오늘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수로관 좀 촬영해주면 수로관 옆에 바로 수로가 있으면은 이게 공사하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반을 저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할 때 좀 우리가 이런 걸 염려를 해서 이제 견적들도 이렇게 넣어야 되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 믿음정기 사장님하고 가서 질문을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고 계시고. 아, 이걸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포크레인 기사들도 모르고 현장 반장님들도 모르고 물론 아는 분도 있고 이게 노하우가 세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이 작업을 할 때 수사리를 걸거나 견인 고리를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팁이 이 장비에서 가져와서 장비로 항상 운반을 할 때 네. 장비도 그렇고 크레인도 그렇고 이
후크를 걸 때 안전 이 견인고리죠. 견인고리 이 고리를 걸 때는 항상 이거는 뭐 아무나 걸기 때문에 와서 간단한 일이다. 항상 밖에다가도 걸고 뭐 안에서도 걸고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안쪽에서 거냐 밖에서 거냐 안에서. 이게 별건 아닌데 네. 이런 것도 하다못해 계속 장비를 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게 왜 이걸 자꾸 걸어놨는데 올리다가 빠지나 맞아요. 네, 네. 이걸 안에서 밖으로 걸어야 돼. 안에서 밖으로 항상 이렇게 걸어놔야 이걸 여기서 때려질 때 이게 빠지지가 않고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어지면.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옮기면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이걸 밖에서 이렇게 놨을 때는 안전상에 이게 항상 이렇게 거꾸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죠? 지금도 들리는 순간 빠져나오죠? 네네. 이런 오작동의 방지를 위해서 미리 안에서 밖으로 항상 안전상으로 이렇게 놔줘야 어떤 발을 걸든 간에 무슨 후크든 이렇게 걸 때는 안에서 밖으로 견인을 위한 걸 때는. 근데 용역 사무실에서 누가 와서 맨날 껴 이거를 똑같은 걸 껴놓으면 아까 빠졌던 거 봤죠? 이렇게 놓고 걸었어 들어 빠져 한 번 빠져 10개 중에 3번 빠져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공정해서 미스야. 근데 뭐 장비가 왜 뭐 그런 것도 신경 써 그러지만 계속 이런 것도 똑같은 걸 쳐다보면 안에서 걸었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고 디자인인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책에서 봤어. 안전관리 책을 봤더니 후크는 이 견인 고리는 안에서 밖으로 껴야 된다. 책자에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간 거 걸 때는 손가락을 우선 조심해서 사람 손 들어갔나? 그리고 사람이 이제 신호를 하실 때 잘 들어줘요. 센터 높이를 잘 봐가지고 딱 수동하라 했을 때 신호도 좀 잘 보고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곧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토공기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정받은 천심TV 송치영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땡큐.